이육종 교수님 하면은 닥터 헬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써니와 제가 유현정 선생님한테 닥터 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닥터 헬기 뒤에 보시죠. 한번 보세요, 뒤에. 영어로는 에어 앰뷸런스. 에어가 이제 하늘, 앰뷸런스인데 노란색도 있더라고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에어 앰뷸런스인데 이육종 교수님 하면은 닥터 헬기를 빼면은 뭐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저 사진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그 닥터 헬기가 차 주차장에 저렇게 주차를 했잖아요. 주차선 안에. 네. 테리가 보기엔 저 몇 대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차선이 한 차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죠. 네네. 그리고 옆에 그냥 집들 있는 거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육종 교수님이 저거를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편안한 그런 일반 우리들 집 동네에 수시로 헬기가 내리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테리가 외국에 안 나가보셨나? 이제 똑바로 저희 봐주시죠. 외국이요? 네, 외국에는 거의 안 나가봤죠. 가봤죠? 저 도쿄 가봤습니다. 도쿄. 아, 일본은 네네. 좀 다른데? 그러면은, 써니는 가봤나요? 저는 미국 한 번. 아, 미국에? 네. 그럼 그 어느 도시였어요? 저 그때 달라스? 아, 달라스? 네. 네, 어떻게 헬기나 뭐 이런 거 구경한 적 있어요? 아니요, 너무 이제 땅이 넓으니까 헬스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헬스? 아, 헬스! 헬기. 헬기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헬스. 땅이 너무 넓어서?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미국에 있다 보면은, 그냥 헬기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봐요. 아, 그러니까 그냥 헬기가 마치 나는 택시 같았어. 뭐 헬기 저기도 헬기 여기도 헬기면 그냥 수시로 헬기 뜨는 소리가 나고 헬기가 그 도로 고속도로에도 막 그냥 거기서는 막 차 세워놓고 쓰고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이육종 교수님 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보고 너무 속상해 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닥터 헬기라고 이제 말을 해야지. 왜냐면 에어 앰뷸런스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 말이.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닥터 헬기로 해서 열심히 어필을 하고 다니셨어요. 어필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그 닥터 헬기 얘기가 골든아워 2에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뭐라 그러나 좀 멋있게 그려질 줄 알았거든요.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되게 막 내려가지고 사람들 막 구하고 막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육종 교수님의 골든아워 2에서는 운전하시는 조종사분들이 되게 정비가 안 되는 열악한 어떤 그런 헬기를 조종하면서 죽음과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그 공포를 막 표현해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 거야. 그 나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내가 편집도 시키려면 내가 배워야 된다는 주의인데,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게 되는 거지만, 육종 교수님도 의사인데 정비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정비에 관련돼서도 다 대화가 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종사들이 막 얘기한 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 전문 용어, 그 다음에 자격증도 따셨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읽기 전이지. 읽었을 때, 이 정도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닥터 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테리가 알고 있는 닥터 헬기? 뭐 좀 알고 있는 걸 좀 일단은 뭐 어차피 공부하러 온 거니까 모를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닥터 헬기가 뜨는 걸 실제 본 적 있어요? 닥터 헬기가 실제로 뜨는 거요? 예. 실제로 뜨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본 적 없죠. 네, 용산에는 왜냐면 맨날 이렇게 몸살이고 자기 몸을 아끼고 항상 사고가 나는 적이 안 가니까. 용산에만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용산 경찰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헬기가 그러면은 또 없더라고요. 뭐 써니는 저는 이제 TV로만 봤어요. TV로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제 뭐라 그러나 경험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으니까 저는 이 미국 외국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헬기로 사람들 구조하는 장면도 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왜 그 누구지 김병만 맞나요? 김병만? 네. 김병만인 알죠? 네. 무슨 어디 나오죠?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김병만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헬기가 와서 바로 실어가서 수술시키는 바람에 지금 다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일단 굉장히 좋은 이제 티타늄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몸에다 박았다고 하는데 그때 닥터 헬기 그거 이제 에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재빨리 이거를 손봐가지고 효과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로 많아요. 외국은. 저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본 적이 없구나. 네. 근데 가족 중에서 그걸 겪으신 분이 있어요. 아,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네. 등산하다가 약간 네. 미끄러지셔가지고 등산하면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걸 못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닥터헬기인가? 그게 뭐 119가 먼저 일단은 네. 데리러 가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보내는 거지 산까지 직접 갈까?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겠는 그게 닥터헬기인지 119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버님께서 산에서 약간 너무 굴르셨는데 헬기를 타고 내려오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랑 좀 같은 그렇구나. 맥락일 수도 그렇죠.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 있죠. 맞아요. 간접 경험도 경험이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게 뭐냐면 헬기 소리 민원 때문에 헬기가 마음대로 못 날라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계셔요. 이국정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소개 이제 끝나고 다음 장면에서는 헬기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실제. 실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고 아, 저 정도 소리인데 그렇게 괴로운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국정 교수님이 헬기 소리가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다. 그렇게까지 큰 데시벨이 아니다. 견딜만 하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나이가 좀 있어서 뻥튀기 아나요? 뻥튀기. 뻥튀기 빵. 네. 뻥튀기 빵 하는 거 뻥이요 그거. 그거 왜 모른 척하고 그래 테리요. 저 압니다. 왜 그러시죠? 저 압니다. 압니다. 저 압니다. 네.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무서워서 귀를 막고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만 헬기를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헬기가 막 날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또 구하려나 봐 하면서 몰려들기도 하고 외국은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그 바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긴 하지만 그 뻥튀기의 그 뻥이요 있잖아요. 그 느낌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교육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개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 실제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보자고요. 이국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어차피 골든아워라는 책에는 헬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면접관이 골든아워 책 보내주셨는데 닥터헬기 얘기 나오셨는데 뭐 혹시 거기서 닥터헬기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네. 이국정 교수님이 늘 나와서 하는 말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데시벨 뭐 해봐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민감하게 민원을 넣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세요. 테리가 이제 들은 것 좀 한번 소음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큰 소음인지 한번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 거예요. 실제로도 헬기 뜨는 건 봤거든요. 왜요? 앞에서. 근데 막 되게 잠시지 그게 사람 목숨을 구하는데 이게 막 크게 인원을 넣을 정도로 소음이라고는 생각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써니는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저기 이제 일종의 뭐 조작한 건 아니에요 소리를 그냥 실제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내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줄게요 앰뷸런스 장면을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평온한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 아니죠. 네,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뭐 물론 낯선 사람들은 귀를 막을 수도 있고. 불났을 때의 그 소방차 소리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소리나 뭐 경찰차 소리도 그렇고 소방차 소리도 그렇고 저런 헬리콥터 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런 거에 그냥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갈 때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 있었어요. 민원 듣고 싶은 거. 오히려 걱정되지 뭐 민원 받고 싶은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건 역시 교육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우리가 이제 낯설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걸 민원 넣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민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국정 교수님이 골든아워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골든아워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그 헬리콥터를 제발 좀 헬리콥터 소리 좀 제발 시끄럽다고 민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라고 강조를 하시고 골든아워에서는
상당히 헬기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을 하는 분들, 조종사들 있죠. 헬기 조종사들과의 그 끈끈한 우정은 영화 장면 같아요. 골든아워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 그러니까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늘 부상의 위험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테디가 그렇게 몸을 아끼는데 네. 헬기 조종사를 한다고 해봐봐요. 제가요? 네.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겁이 많아서 제가. 네,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육종 교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늘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러나 끈끈한 어떤 뭐라 정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종사분들한테. 그 조종사분들도 정비가 안 됐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사람을 구하겠다고 해서 또 헬기를 띄웠다가 위험했던 순간도 있고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더 깊어졌거든요. 아, 역시 정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시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써니는 의사인데, 조종이나 정비 관련 모든 정보를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예,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위험하잖아요. 어쨌든 이 헬리콥터 안에서 뭐 환자들을 직접 개복을 해가지고 심장도 직접 막 손으로 마사지를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하시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목숨은 생각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골든아워 2에 이 보면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의 시력이 불가능하다, 회복은.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한쪽 눈으로 더 집중하니까 더 잘 할 수 있대요. 이 수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래가지고 늘 불안하시니까 후배 양성을 어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골든아워 2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김지영이라는 이제 수석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정경원이라는 이제 후배 또는 제자 이제 분이 나오세요. 그 두 사람이 이국종 교수님한테 주는 그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팀을 이루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